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도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자바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지 않은 게 나왔어요. 물론 자바랑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려는 이 제이슨에 대응이 되는 매개체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만의 고유한 문법 체계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두 단원으로 쪼개려고 그랬었는데 쪼개고 나니까 분량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단원으로 합친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 레포는 보통 4단원씩 들어가, PPT에 4단원씩 들어가 있는데 레포는 3단원까지밖에 안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요 PPT는 그 제가 주말반 수업하는 거랑 지금 낮에 수업하는 거를 평일 수업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주말 수업 때는 안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저께처럼 몇 가지 코드를 직접 제시하면서 좀 그림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자, 객체를 진짜 그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설명을 해 본다면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랑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다. 이렇게 이해해도 소스 코드 전개상 틀리진 않죠. 뭐 객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고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 지향 언어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거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인데 이게 뭔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걷어내고 나면은 특정 기능을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으로 구별해서 정의해 놓은 형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자바를 공부했기 때문에 클래스를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라는 게 없었어요. 이 클래스가 생긴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클래스 문법을 이 다음 랩에서 소개하기는 하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를 안 써도 개발 구현하는데 1도 영향이 없고요. 실제로 클래스를 HTML하고 코딩하는 수준에서는 굳이 쓸 일이 없습니다. 자, 회원을 의미하는 멤버라는 이름의 객체가 있다면 이 회원의 명사적인 특성을 멤버 변수라고 하죠.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같은 게 될 거고요. 동사적인 특성, 함수죠. 다른 말로 메서드라고 해요. 가입하다, 탈퇴하다, 로그인하다 이런 것들이 함수로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사용할 때는 객체 이름 변수에서 내장되어 있는 변수를 쓰거나 객체 이름점 함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죠. 자, 객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데이터하고 기능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변수로 표현이 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된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우리는 자바에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옛날 스타일의 용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속성 내지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이슨을 봅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원래.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 기반의 표준 포맷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바스크립트에서 기원을 합니다. 근데 얘가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제이슨 포맷을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주로 사용되게 됐어요. 이게 두 개가 무슨 말이냐? 자,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고 백엔드는 스프링으로 만들고 또 어떤 백엔드는 그 노드 JS로 만들고 익스프레스라고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다른데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사실상 거의 산업 표준이라고 봐야 돼요. 특이하게 파이썬만 유독 이 제이슨이라는 구조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딕셔너리라고.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기본 형식은 중괄호 안에 배열과 같이 콤마로 구별하고요. 콤마로 구별하고요.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의 형태로 나열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키라고 하고 값을 value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부분 제이슨을 설명할 때는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이슨 객체가 갖고 있는 값, 이 값들이 속성이에요. 여기에 접근할 때는 첫 번째 방법, 객체 이름 뒤에 점 붙이고 키 이름 명시하시면 돼요. 제이슨 객체 점 키. 두 번째 방법은 보통 이 방법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다 이렇게 쓰는데 두 번째 방법은요. 객체 이름 뒤에 대괄호를 붙이고 키 이름을 문자열로 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키 이름을 변수에 저장하는 게 가능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안 돼요. 제이슨 객체점 myKey에 키라는 문자를 넣었어. 점 myKey라고 하면 진짜 이런 속성을 찾아요. 이건 안 돼요. 근데 키 이름을 변수에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프론트엔드에서는 잘 안 쓰이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백엔드 만들 때는 저는 이 코드를 되게 자주 써요. 이 스타일을. 왜냐면은 키 이름을 변수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동적으로 뭔가 내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이슨 구조를 직접 봅시다. 객체 하나 정의하고요. 이퀄 중괄호 열고 닫아요. 전체적으로 대인문이니까 세미콜론이 있어야겠죠.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값, 이름 콜론 값 사이사이 콤마. 그럼 각각의 데이터 접근할 때 거의 90% 이상 경우에서 이 방법을 씁니다. 객체 이름점 변수. 네,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객체 안에 키 이름을 문자열 변수로 저장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접근하고자 하는 키 이름을 이렇게 변수에 담아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자, 제이슨 객체를 탐색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일반적인 포문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포오브문을 봤었죠. 아, 포인문을 봤었죠. 요 오타다 이거. 포인은 배열용이고요. 포오브라는 건 제이슨 객체에 대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 포문이 제이슨을 순차적으로 탐색하면서 이 변수 안에 제이슨의 키 이름을 순차적으로 넣어요. 그러면 값에 접근할 때는 이 변수를 키값으로 사용하면 제이슨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제이슨을 정의했는데요. 스튜던트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 키에 저장되는 게 stdno grade name for nano라는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장되는 키는 제이슨의 이름, 값 이름, 그리고 스튜던트의 키 값을 프로퍼티 이름으로 쓰면은 실제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이슨의 반복은 이렇게 하고요. 제이슨은 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랭스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익숙해지면, 왜 또 파이썬이냐. 그, 제이슨하고 배열은 필요에 따라서 서로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자, 배열이 먼저 오면, 기본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는 경우, 이건 우리 봤죠, 어제. 자, 배열을 원소로 갖는 경우, 2차 배열, 이것도 어제 봤죠. 자, 제이슨을 원소로 갖는 경우,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가 제이슨이 되는 거예요. 제이슨이 자바에서 대응할 때는 맵 객체에 대응이 돼요. 왜냐면 그 맵도 키와 밸류의 쌍으로 이루어진 클래스니까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배열은 자바로 가면은 리스트, 즉 어레이 리스트에 대응이 돼요. 자, 그러면 배열 안에 제이슨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자바로 치면은 리스트 안에 맵 객체가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한편 제이슨만 놓고 봐서는 기본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는 경우, 이건 우리가 좀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이슨의 원소가 배열인 경우, 제이슨의 원소가 또 다른 제이슨인 경우. 자, 최종 형태. 제이슨을 원소로 갖는 배열을 원소로 갖는 경우, 제이슨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 제이슨의 원소인 경우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해내야 되는 데이터 포맷이에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제이슨을 포함하는 배열입니다. 자, 각각 독립적인 제이슨을 만들어요. 클래스룸 1이라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배열의 원소가 각각 제이슨인 거예요. 출력하면은 배열인데 0번째 항목은 제이슨 객체, 쉼표 여기 있죠? 1번째 항목도 또 제이슨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클래스룸 2처럼 괄호 열어버리고 이제 콤마로 원소 잘 따져야 돼요. 여기 0번째, 1번째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4번 배열을 포함하는 제이슨이에요. 이 변수가 제이슨인지 배열인지는 요 처음에 등장하는 괄호를 보면 돼요. 이 괄호가 중괄호면은 제이슨이고 대괄호면은 배열인 거죠. 이 배열 모양으로 그 주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대괄호는 배열, 중괄호는 제이슨이에요. 자, 일단 이 스튜던트는 괄호 모양을 보면 일단 제이슨입니다. name이라는 키에 배열이 들어가 있고요. age에도 배열, hate에도 배열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 암묵적인 규칙, 룰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배열들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 길이가 서로 달라버리면은 반복문 같은 거 돌리기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전제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좀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student.name, student.age, student.hate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어느 것의 랭스를 접근하건 전부 똑같잖아요. 3, 3, 3이니까. 그래서 이 i가 모든 상황에
인덱스 번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임이 i번째, age i번째, height i번째 하면은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반복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슨을 포함하는 제이슨이에요. 다른 제이슨 객체를 값으로 포함을 시키는 경우, 일단 단일 형태의 제이슨을 해요. x, y라는 값 두 개를 잡고요. 그 다음에 circle1이라는 또 다른 제이슨을 표현을 해요. 원래 원의 정의가 중점과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중점은 x좌표, y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x좌표, y좌표를 포함하는 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객체를 포함시키고 반지름은 5.10. 자, circle 1점 라디우스라고 하면 그냥 5.10이에요. 근데 circle 1점 center. 센터는 얘죠. 그럼 center.x. circle 1점 center.y. 이런 식으로 하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정보의 계층화예요. 자, 그러면 애당초 자료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코딩해도 되겠죠? 네. before, after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코딩을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할 때 있죠. DB 연동할 때. 뭐 prepared statement랑 PSTMT,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그리고 서비스 계층. 네. 요 주제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베스트 1이에요. 제이슨이 베스트 2예요. 요즘 프로그래밍은 제이슨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요번엔 최종 끝판왕 복합구조입니다. 클래스룸이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일단 제이슨이에요. 그 안에 스튜던트라는 키가 있는데 얘는 배열을 갖고 있죠. 그럼 클래스룸.스튜던트로 접근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원소는 제이슨이죠. 여기까지가 0번째 콤마, 그 다음에 괄호 들어가죠. 여기까지가 1번째. 그럼 클래스룸.스튜던트가 배열이니까 클래스룸.스튜던트.length로 길이를 측정해요. 2점.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요. 0번째 학생 클래스룸.스튜던트 0번째 studno, 0번째 그레이드, 0번째 네임, 1번째 studno, 1번째 그레이드, 1번째 네임,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출력하죠. 여러분들이 DB에서 셀렉트를 하죠. 셀렉트문을 마이바티스가 처리를 하잖아요. 마이바티스가 서비스를 거치죠. 이 과정에서 각각 그 DTO 객체가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 리턴 받은 데이터 결과를요, 이게 메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메인의 역할은 전달받은 DB 객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스프링이에요. 그럼 스프링이 생성한 이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가 받아와요.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영역부터는 프론트엔드가 되는 거죠.
이게 웹 프로그래밍의 그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진행되는 각종 단계들이에요. 사실 이 절차만 이해하면 뭐 더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거든요. 자, 6번까지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7번부터는 자바스크립트에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콜백 함수라는 개념을 봤었죠. 그 콜백 함수가 사용될 수 있었던 원리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에 값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라고 함수가 안 될까? 이 자리라고? 자, 멤버입니다. name과 age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퍼티를 가져요. 자, 이번엔 say KOR인데요. 값 대신에 함수를 가져요. 자, 펑션 키워드를 사용하는 익명함수 스타일로 지정을 하면요. 얘가 메서드예요. 자, 펑션 키워드로 이제 익명함수를 적용했을 때 같은 객체의 프로퍼티나 메서드에 접근할 때는 얘하고 this를 씁니다. 화살표 함수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say eng라고 하면은 I'm member.age years old를 라는 문자를 리턴하는 거죠. 자, 근데 화살표 함수의 경우는 this라는 예약어를 못 써요. 이때는 객체 이름을 직접 써야 돼요. 그러면 member.say.kor, member.sayeng가 됩니다. 여기에서 확장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기반과 또 다른 형태의 객체 지향 문법을 프로토타입 기반 문법이라고 해요. 근데 프로토타입 기반 문법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은 자바스크립트가 내장하고 있는 기본 API들 있죠. 그 기본 API의 기능을 내가 멋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코딩 컨벤션 보면은 프로토타입 기반은 쓰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되게 강력하게 강조해서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요 다음 단계 문법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그거는 요즘은 거의 금기로 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만 정리를 하고 이제 객체 지향은 클래스 기반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되게 특이하죠, 이거.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선 이런 형태의 문법을 되게 자주 씁니다. 특히 jQuery는 이런 문법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배열에서 봤었던 내용인데요. 배열처럼 제이슨도 구조분해가 가능해요. 이걸 비구조 할당이라고 해요. 자, 오브젝트가 A는 1, B는 2, C는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열을 구조분해할 때는 배열 괄호 모양에 따라서 대괄호를 썼는데 제이슨은 중괄호 씁니다. 자, A, B, C라고 정의하면서 오브젝트를 대입하면은 1이 A에 들어가고요. 2가 B에 들어가고 3이 C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배열을 쓸 때는 이 구조분해되는 변수 이름을 그때그때 내가 정하면 됐었는데 이때는 제약이 하나 있어요. 구조분해되는 변수 이름이 제이슨의 키 이름이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개인 작업은 설명 끝나고 하면 안 될까?
자, 넘어갈게요. 자, 데이터에 name, age, height, weight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있을 때 필요한 것만 추출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name에 들어가는 게 hello가 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이슨 구조 분해할 때는 키 이름이랑 분해받는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const 데이터 1은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있고 const 데이터 2도 A는 1, B는 2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각각 분해받으려고 하면 let A, B는 데이터 1 let A, B는 데이터 2 이렇게 돼버리니까 변수 이름이 중복되는 에러가 생겨요. 리액트에서 이런 상황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구조 분해할 때 이름을 바꿔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height라는 값을 분해를 해서 h라는 변수에 담아라요. weight라는 변수를 분해해서 w에다 담아라요. 자, 배열이랑 동일하게 점점점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1을 변수에 담고요. A2를 또 변수에 담아요. 그럼 나머지는 점점점을 붙여버리면 그냥 얘네들만 별도의 제이슨으로 묶어서 줘요. 얘가 REST B가 되죠.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오리진이 name과 age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제이슨을 정의하는데 애당초 점점점 오리진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걸 전부 여기다 엎어치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 추가하는 거지. 자, 그 다음은 여기 출력 이미지 넣는 것 때문에 줄을 좀 바꿔놨는데 오리진을 일단 여기다 엎어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원본에 age라는 값이 있는데 뒤에 또 있죠. 그러면 원래 있는 값을 이걸로 교체를 해요. 자, 일단 제이슨에 대한 내용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각자 내용 정리하세요.